홍수가 난다, 뭐 수해가 난다, 뭐 불이 난다 이러면은 나 있을 때는 우선 김일성이 초상화부터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신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가 거든요. 다 지고 나왔더래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사람 탈 자리였는데 다 지고 나왔더래잖아요. 살던 곳은 황해남도 해주시 해청동 76반에 살다가 2011년 6월 10일 날 대한민국으로 탈북자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북한은 모든 게 다 배급 체계거든요. 먹는 것도 배급이고 직업도 배급이에요. 배치를 하니까 노동부에서 너 탄광에 가라, 너 군대 나가라, 너 농장원이다. 노동부에서 배치를 해요.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어디에 내가 아는 데 가서 면접해서 뭐 오케이 하면 거기 가서 일하는 거고 이러는데 북한은 배치거든요. 철저하게. 지명, 너 어디 가라, 너 어디 가라. 대학도 지명, 너 이사대, 너는 농대 이렇게 지적을 해서 가요. 그러다 나니까 국가에서 배급도 주고 직업도 배치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 배급도 받고 월급도 받아잖아요. 근데 배급 체계, 월급 체계는 이미 다 없어졌거든요. 이 채널에서도 많은 탈북자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이제 며칠 전이 8.3 날이에요. 8월 3일. 인민 소위품 생산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제들이 오히려 직장에다 돈을 내고 나 출근해준 것처럼 해줘라. 나 있을 때만 해도 2만 원씩 냈거든요. 한 달에 내가 월급을 2천 원을 받는데 국가 월급이 직장에다 오히려 2만 원을 내고 내가 장사를 해요. 그게 이제 8.3뿌리 하거든요. 북한에서. 북한 그 말로.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다 나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뭐 선반도 있고 뭐 용접기도 있고 뭐 배도 만들고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개인 명의로는 안 되고 군부대만 군부대다 적을 걸어놓고 등록은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북한에 돈주 했거든요. 뭐 내가 있을 때만 해도 한 2만 달러, 3만 달러 있는 사람이 돈주였었는데 지금은 2만 달러 같은 거는 저기로 가라. 그래서 50만, 100만 달러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변했대요. 북한도. 국가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사군단이만 사군단, 황해남도 뭐 도당이만 도당에다 적을 걸어놓고 거기다 이제 돈을 얼마 내는 거죠. 내고 그 나머지는 눈 감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북한에도 뭐 아주 그건 이상한 자본주의죠. 그런 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체제를 허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서로 또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센 기관을 내 등에다 엎냐, 누가 더 김정일이한테 가깝게 가냐, 여기에 따라서 뭐 보위부 검열도 그렇고 뭐 검찰서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돈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북한도 제가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여기로 말하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 체제가 이제 그 운영 자금으로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오판하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뭐 황해남도, 황해북도에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머지는 진짜 뭐 구석기 시대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황해남도가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해주시 인구가 한 30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해남도 도소재지 그 해주시 인구가 태영호 전 의원이라든가 뭐 지금 외교관 출신들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철저하게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일류 대산지 뭐 공산지 뭐 그분이 온 게 뭐 김정일이 뭐 최측근이다. 이게 최측근이 아니고요. 절대 최측근이 될 수 없죠. 그거는 중앙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일단 외교부 소속이지 중앙당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 최측근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넘어온다는 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죠. 북한에서는 중앙당 간부보다도 우리 같이 일반 인민들, 아주 취하층에 있는 그 인민들은 외국에 나가는 걸 엄청 잘 사는 걸로 알거든요. 선망의 대상은 중앙당 간부보다 나 외국에 나가 무슨 대사로 나간다든가 무슨 통역원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선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넘어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뭘 내라고는가 봐요.
대사면은 뭐 그 나라의 무슨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빌미로 해서 뭐 돈을 뭐 한 달에 30만 달러씩 내라. 뭔 돈이 있어서 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내 자식들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또 그 대사 자리에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우리로 말하면 은퇴까지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돈은 점점 액수는 올라가고 못하면 충성심이 낮은 걸로 해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저는 넘어온다고 봅니다. 어제 그 이일교 뭐 대사라든가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체제가 그렇게 되도록 공헌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했다고는 저는 안 보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엄청 못된 짓은 많이 했을 것이다. 그 생각은 하죠. 압록강 그쪽에 수해난 거는 제가 황해도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황해도도 물난리가 많이 나죠. 주로 이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연백벌 전체가 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은 그럴래니 하죠. 그럴래니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압록강 수해난 거 뭐 가지고 뭐 김정은이 가지 뭐 거기도 찾아가고 뭐 직승기가 동원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인민의 수령이다 하는 걸 부각시키려고 TV 쪽으로 나오는데, 제가 황해도 살 때는 그 정도 물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었고요. 그 정도는. 우리 황해도는 황해도 연백벌 전체가 물이 잠겨요. 특히 조수 차이에 만조 때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빠지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난리가 나. 1년 농사 망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이 못하기보다도 아이고 뭐 하늘이 그러는 걸 어떡하겠나, 우리 장군님이 어떡하겠냐, 뭐 그거죠. 그저 민심이 그렇지. 뭐 워낙 가난하고 못 사는데 어느 정도 뭐 살다가 수해가 나서 그 집이 없어졌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 글쎄 그 흉흉한지 모르겠지만 뭐 다반사니까요. 그리고 북한 TV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북한 집은 콘크리트 집이 없어요. 아파트 내놓고는 다 이게 토피집이거든요. 물 한 번 먹으면 그렇게 또 토피 찍어서 또 찍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보상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보상을 줄 게 있어야 뭐 보상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뭐 그쪽하고 연락되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번에 그 비행기 떴잖아요. 직승기가 구조한다고. 그래 한국에서는 제일 큰 재산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움직일 수 있는 건 차. 북한은 제일 큰 재산이 TV거든요. TV. 그 TV들을 다 지고 나왔더래잖아요. 비행기 이제 다른 데로 안전한 거로 이송해야 되는데 사람 탈 자리였는데 TV는 다 지고 나왔더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TV 못 가지고 탄다. 이래서 뭐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북한 실정이. 뭐가 뭐 홍수가 난다, 뭐 수해가 난다, 뭐 불이 난다 이러면은 나 있을 때는 우선 김일성이 초상화부터 이제 안전한 곳으로 모신다 이거죠. 이제 그 다음에가 TV거든요. 두 번째가 TV부터 지고 나오는데 그거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 탈 자리인데 그걸 허용을 하나요, 안 하지? 지금 뭐 제 기억으로 더듬어서 하면 북한에는 그 양정 사업소라는 데가 그 8호 창고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그 전략 물자거든요. 그거 조금 풀어서 벼 몇 킬로씩 놓아주는 거, 거의 끝이죠. 뭐가 있어요? 돈 있어도 뭐 살 데도 없고 뭐 난차죠 뭐. 그게 이를테면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모시는 사업이죠. 김정일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런데 이제 그 꼬무보트잖아요. 그거 운전한 사람은 아마 어디로 없어졌는지 모를 겁니다. 그쪽으로 몰았으니까 얼마든지 그 피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명하신 장군님한테 그 위험을 조성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보나마나 좀 없어졌을 것 같고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자고 내보냈는데 아직도 북한에서는 어떻게 장군님을 저렇게 모실 수가 있냐. 또 거기도 이제 그 여러 세력이 있으니까 충성하려는 세력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들은 몇 명 좀 없어졌을 거다. 서늘한 곳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죠. TV 보면서. 한국의 지원 물자를 김정은이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제가 살 때만 해도 피해가 나면 남쪽에서 많이 왔어요. 지원 물자들이. 북한에서는 모포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담요 이러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주고 뭐 라면 같은 것도 좀 주고 밥그릇 뭐 약도 뭐 몇 가지 주고 이랬어요.
내렸어요. 내렸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니까 바꿔픈 생각은 굴뚝 꺾겠죠. 근데 자기네가 말한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더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통일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꼭 타도하고 점령해야 될 그런 국가다. 이렇게 김정은이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적대 국가에서 그걸 받는다? 뭐 온 나라 사람이 다 죽어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북한 뭐 통계상으로는 한 2,5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다 죽어도 그 자존심하고 안 바꾸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 뭐 그다음에 학생들 이런 거 보고 총폭탄이라고 했잖아요. 800만의 총폭탄이 되자 군인 뭐 한 100만에다가 뭐 사료총 뭐 얼마 뭐 소년단 얼마 해가지고 그 800만만 총폭탄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직접 말한 사람이 김정일이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그런 거는 개의치 않죠. 괜히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 주민들 동향이 어떨까 뭐 이러는데 그 개의치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북한 소식을 접할 때 그런 각도에서 봐야지 아마 여론이 변할 것이다. 주민들 민심이 숭늉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는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게 항상 그래왔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 자식들도 그랬으니까 아 세상은 이런가 보다.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더 못 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TV나 방송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뭐 정치하는 분들이나 그거를 자꾸 우리나라 각도에서 보거든요.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그걸 우리 그 각도에서 조금이라도 들여다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대북 정책이나 이거 통일 정책을 하는데 많이 오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신격화라는 게 김일성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게 통했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94년 7월 8일 날 죽었잖아요. 그때 정말 다 얼었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다. 김일성이는 영생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동네마다 그게 있어요. 만수무강 그 영생탑이 있거든요. 그 죽고선 그 영생탑이고 살아있을 때는 그 김일성 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하는 그 콘크리트로 해놓은 한 30m 되는 탑, 그 영탑이 다 있었어요. 매 리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북한에 한 2,500개가 넘는 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이 한 200개 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매 리마다 다 있어요, 그 영생. 그때는 그 만수무강 탑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이는 죽는 사람이 아닌 걸로 알았거든요. 진짜 하늘이 내는 사람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김일성이가 말하는 거는 곧 법이고 뭐 그대로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다.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산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평생 이 밥에 고깃국에 기아집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끝내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그때만 해도 배급은 잘 줬거든요. 월급도 잘 나왔어요. 또 상점에도 북한에는 또 가격이 국전 가격이 있고 시장 가격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가격을 다 매겨놨어요. 신발은 2원 30전, 운동화 한 켤레. 숟갈은 15전. 이렇게 국전 가격을 다 매겨놨다고요. 근데 그 팔 게 있냐고요.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상점에서 실제 국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장마당에는 많아. 신발 한 켤레 5,000원, 6,000원을 해요. 2원 50전짜리가. 김일성이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요. 근데 김정일이가 들어앉으면서 그게 무너지다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흔들렸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 이제는 무너졌다고 봐야죠. 이제는 김일성이도 죽고 김정일이도 죽었잖아요. 안 죽을 줄 아는 놈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걸 신격화하려고 금수산 태영궁전이라는 거기에다가 시체를 이제 갖다 놓고 지금도 그 구경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조직에서 시체 보러 가거든요. 저는 신격화 이제 그 작업은 이미 끝났고 그러다 나니까 독재는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신격화는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이제는. 자꾸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북한이 점점 영원하게 보이는 거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북에서 사나 한국에서 사나 다 똑같거든요.
보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든 게 다 개방적이고 누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자기 맘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걸 억제하다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좀 한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이런 격차가 나는 거지. 보고 받아들이고 먹고 자고 뭐 화장실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장마당 세대가 뭐 그 어떤 세력이나 어떤 뭐 블록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무슨 북한 김정은 정부에 무슨 반항을 한다든가 무슨 우리처럼 시위를 한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단지 북한에서 이제 골 때리는 게 얘들은 돈밖에 모른다는 거죠.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뭐 김일성이가 생존해 있어야 우리나라를 찾아주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당의 당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네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장마당에 나가서 그 추운 데서 달달 떨면서 찰떡 한 개 팔고 꽈배기 한 개 팔고 이걸로나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한 건데 니네가 뭔데 그게 국가가 아니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김주애가 뭐 후계자가 되든 뭐 김정은이가 뭐 외국 방문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거는 아닌 거겠다. 이거는 좋은 거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북한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해서 글쎄 거기도 리더가 하나 나타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리더가 그 세력을 어떤 세력화해서 맞대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은 없거든요. 절대. 그래서 북한이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배가 부르면은 그런 세력이 얼마든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수혜가 하나도 한국에서 쌀을 지원해주가 모아갔다 해도 지원해주면 바꿨다 해도 그게 그 현재는 안 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데 오히려 들어가는 거지. 전 그런 건 많이 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결핵약 그다음에 이 갓난애기들 먹는 거 이거 우유가루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 그게 다 호위국으로 갔거든요. 호위사령부 김정일이 호위하는 걔들한테 남인이고 찹쌀 주고 다 걔들한테 갔어요. 영양실조 걸린 애들한테 주라고 한 그게 다 거길로 갔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수혜 그거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잘못되면은 이거 장군님 뭘 아무것도 안 해줘. 숟갈이고 다 없었는데 하다못해 밥 먹을 숟갈이라는 하나씩 줘야지. 이런 세력을 탄압하고 진압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쎄 우리 지금 이런 정부에서 세계적인 그런 거라든가 국제정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북한 주민들을 오히려 더 탄압하고 아주 노예로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은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도적으로 식량을 지원한다든가 그 어떤 생필품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좀 투명성 있게 우리가 주겠다. 직접 우리가 가서. 그러면 비리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줬으니까 전달이 됐대 하고 방치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최하층 그 사람들을 더 노예화 만드는 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 정권을 더 공고히 하고 연장하는데 그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런 것도 통일부 쪽에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제 좁은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140km 나간다, 무슨 비대증이 걸렸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이 그렇게 쉽게 안 죽거든요. 북한의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한 살 난 애기 피로다가 자기 온몸 피 다 뽑고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정치 쪽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 어떤 뭐를 전달하려고 이상설이 있다. 병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병이 없나요? 이재명 대표는 병이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그 약 타먹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이만하게 과장을 해가지고 당장이라도 북한이
될 것처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정책에서 첫째가 김정은이 만수무강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것도 따로가 있고요.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이상설이 있다고 그 사람이 하루 몇 달 있다가 없어진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북한도 그런 데서는 철저하고 김정은 자체가 자기 목숨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지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로는 내가 진짜 우리 북한인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도 싸우고 남선하고도 풍찬 노숙을 하지만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김정은이라고 자기 생에 대한 애착이 없겠나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국정원이나 140km가 됐으니까 당장이라도 김정은이가 어떻게 잘못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한 오판이라고 보고요. 첫째 정책이 만수무강이라니까요. 자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우리가 좀 잘 접근을 해야 된다. 희망사항이죠. 이를테면 우리로서는 행복 고문이가 당장 죽었으면 통일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 어떻게 암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넘어오면은 너한테 100억을 주겠다 우리나라에서 현상금을 건다든가 핵무기 그걸 가져오면 50억을 준다든가 오히려 이런 게 북한한테 더 먹히는 거지. 병 걸렸으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 이런 건 우리가 남북 갈라져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 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전두환,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쫙 그렇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 그 2000년도 북한에 방문했을 때 제가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마 여기서는 당장 통일되는 줄 알았겠죠. 이 남북 간에 어떻게 돼갔구나. 문재인 대통령 때도 판문점 그 회담할 때 얼마나 당장 우리나라에 평화가 정말 한강물 흐르듯 그렇게 될 걸로 알았잖아요. 그건 내가 겪었으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북한에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강령을 했냐면은 대한민국의 괴뢰 수장이 우리 장군님한테 심기 들고 찾아온다고 그렇게 강연을 했어요, 인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접근할 때 희망 고문을 주면 안 된다. 진짜 냉철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김정은이 입장에서도 서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이걸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걸 연구를 하고 그 정책을 해야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이 이러는 거는 저는 우리 분단만 더 이제 길게 가져오는 내 좁은 머리로는 그래요. 어느 채널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또 한국에서도 실제 이제 컴퓨터잖아요. 이제 한국 사장님들을 대상해서 이제 서비스도 하고 파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들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다방면적으로 가진 요즘 말하는 보수 쪽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진보 쪽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라는 게 뭘까? 진보라는 게 뭘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보수의 가치는 뭐고 진보의 가치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정답을 찾으려고 이제 많이 여러 사람 만나보는 과정에 오늘 이 채널에 와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14년 살았던 그 경험, 북한에서 한 40년 살았던 그 경험을 서로 이제 내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 또 그 댓글 읽으면서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